네, 이어서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제보 조작 의혹에 휩싸였던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결국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현지 경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네, 보도국 사회부의 김민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이용주 의원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 조사를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죠. 준용 씨 취업 특혜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결국 검찰에 불려 나왔습니다. 장장 8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이 의원은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남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고 8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오늘 새벽 12시가 조금 넘어서 청사를 나왔습니다. 보시면 들어갔을 때와는 달리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죠. 이 의원은 청사를 빠져나가면서 이 취진들에게 간단히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조사에서 어떤 부분 설명하셨습니까? 저희가 있었던 여러 부분들은 다 소명이 된 것 같아요. 검찰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역 의원 첫 조사셨어요.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현역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장을 맡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보고체계의 정점에 있는 데다가 실제로 이 제보 자료가 이 의원의 손을 거쳐간 만큼 이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는지 아니면 적어도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은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추가 소환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수사가 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관심인데. 네, 추가 소환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입니다. 검찰은 이 의원을 부르기에 앞서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이들은 이 의원이 당시 여수에서 선거 유세 중이어서 이 검증과 공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 의원 조사를 끝으로 제보 조작 수사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선 두 사람과의 진술 등을 대조해 보면서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 이들의 사법 처리 여부, 또 윗선 추가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 의원은 고용정보원에서 문준용 씨 특혜 채용 10여 건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에 고발을 당한 상태여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또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수사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 중간 간부가 사건 피의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경찰청은 형사사건 피의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A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어젯밤 법원은 A 경감에 대해서 증거인멸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A 경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피의자 3명에게서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2,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감은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A 경감을 대기 발령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한편 대학교 야구부 감독이 선수를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전방위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충남의 한 대학교 야구부 감독 얘기인데요. 선수를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야구협회 또 한국대학야구연맹이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해당 감독은 2013년에 야구부를 창단한 이래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또 폭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최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대한야구협회 관계자는 영상 등 자료 자체가 확실해서 관건은 징계 수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는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학도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네, 이번에는 해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3년여 만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면서요? 네, 미국 오하이오주 교정 당국이 밝힌 내용인데요. 여자친구의 3살 난 딸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선고됐던 40대 수감자에 대해서 사형이 집행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형수는 마취에 이어서 심정지되는 약물 주사를 맞는 방식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4월 미국 아칸소주에서는 약물 주사제를 투입해서 8일 사이에 사형수 4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진 바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주에서도 약물 주사 방식으로 처형이 이루어지면서 이 사형수 집행이 이루어지는 사형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보도국 사회부 김민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